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인류의 사는 법이라고 한번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부제로는 이웃사촌 경제에 멍드는 동네 상인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창업 초보자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현재 창업 상황이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좋고 나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보는 한 측면, 정말 그야말로 한 부분만을 설명을 하고, 그마저도 오로지 제 주관에 의한 이야기다 보니까 현재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화된 뜻으로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캐치하고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를 해야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창업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먼저 보고 있는 제가 보는 시선으로 먼저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롯이 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우리 세대들을 보시면서 세상이 정말 각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바로 옆집 사는 사람들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고 비아냥대곤 하셨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을 의미하고요, 혈육인 사촌 간의 관계처럼 돈독한 그런 이웃을 의미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과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하지만 이웃 간의 정이 없는 그런 주거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인 아파트가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은 콘크리트 같은 그런 무정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도 그럴 것이 집이라는 곳이 사실 주거를 하는 구성원들끼리 많은 시간을 함께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들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니까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집은 저야말로 잠만 자는 곳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야근에 밤샘 근무해 일 끝나고 나면은 뭐 회사 동료들하고 뭐 대포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들어온 게 다반사고, 아내는 아내대로 뭐 외벌이로는 답이 안 나오는 대한민국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다 애 맡겨놓고 그야말로 두 내외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애만 딱 데리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있는 상황. 요즘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겨서 뭐 저녁에 있는 삶이 뭐 점점 생겨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십수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고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던 시대에서 IMF가 터지게 되면서요, 이젠 고용이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열심히 해봐야, 아무리 저축해봐야 뭐 내 건물, 뭐 내 집 하나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서민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저축한다고 해도 희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요. 열심히 일해봐야 내가 버는 속도보다 아파트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열심히 빚내서 무리하게 구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기껏해야 남편과 아내 월급 둘 다 합쳐서 연봉 1억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겁도 없이 이빠이 대출받아서 사게 됩니다.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겠죠. 전 국민이 부동산에 휩싸이게 되고 무언가 열심히 일하거나 가치 있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어느 곳에 사야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든지 그런 부동산 정보와 청약에 매달리고, 누구는 잘 샀고 누구는 실패했고 그들끼리 등급을 또 그렇게 식으로 매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아파트 가치에 매달린 결과 결국 그 조그만 자식들까지 어려서부터 삶의 가치보다는 아파트 가치를 더 빨리 알게 되고, 그 조그만 차이, 그 순위까지 따져가면서 쬐깐한 초딩들끼리도 걔는 어느 아파트 사는 애인지, 몇 평에 살고 있는지, 프로지오 사는지 아니면 휴먼시아 사는지,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주공아파트인지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떨 때는 사실 말이 안 나오죠. 답답한 부분이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소비 문화와 자영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주변 친구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애들이 또 다 어리고요.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애들 뭐 교육적으로나 재테크적으로나 뭐 편의적으로나 뭐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입주를 한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뭐 좀 사는 친구들은 뭐 잠실 갤러리 아파트라든지 뭐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데에 살고, 그보다는 살짝 사업을 좀 작게 하는 친구들은 뭐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입주를 했고요. 그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사업을 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뭐 강남 외곽에 있는 내곡동이나 세곡동 이런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보다도 또 살짝 떨어지게 되면은 하남 미사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살고, 그것들도 안 되면 뭐 남양주 별내라든지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용인 수지 처인구까지 뭐 한참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뭐 완전 서쪽으로 강화도 인근까지 가가지고 한강 신도시라고 그곳 새 아파트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과는 다른 그런 희한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듣고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사람들끼리 카카오톡에 있는 단톡방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애들 때문에 다 똑같이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니까 엄마들끼리 그냥 친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계를 넘어가지고 정말 그 이웃끼리 실제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우리는 친하다는 정도를 그냥 뭐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같이 해먹고 맥주 함께 마시는 관계를 어느 정도 친한 관계라고 저는 부릅니다. 예전에는 엄마들끼리 친하더라도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라 회사 동료들하고 사업적으로 뭐 누군가를 만나든지 뭐 그랬는데, 요즘은 와이프를 통한 그 와이프 친구의 남편과도 굉장히 남자들끼리도 친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고 대화도 통하고 또 나이도 좀 비슷하고, 또 그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 사는 것도 똑같고 애들 나이들도 똑같고 뭐 어쨌든 비슷한 생활 패턴 때문에 친해짐도 좀 빠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재밌는 건데요. 이미 아파트 산다고 적게는 2억에서 3억, 많게는 그 이상을 다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도 적은 이율을 받은 사람은 뭐 2%대도 받았겠지만 뭐 보통 3% 이자에 원금까지 해서 30년 걸쳐서 갚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150, 200만 원 이상은 없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옵니까? 제정신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면 절대 그렇게 밖에 나가서 혼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1차 정도는 돈 좀 있는 친구라든지 윗사람한테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2차 정도 맥주 한 잔 산다고 해도 뭐 5, 6만 원 쓰게 되고, 대리를 부르게 되면 또 2만 원, 3만 원 쓰고, 집에 12시 넘어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그 집안에 있어서는 정말 재앙인 날이죠. 벌써 얼마를 쓴 거예요. 하룻밤 동안 맥주값하고 대리값하고 해가지고 돈 10만 원 쓴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강 큰 남편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 먹고 집으로 오게 되면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맥주 먹기 좋은 야외 테이블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편의점 가면 4개 10,000원 하는 맥주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만 틀면 집에서 해먹는 홈파티 음식 레시피들도 정말 넘쳐나고요. 매우 합리적인 가격대로 안주 만들어가지고 뭐 소주 한 잔 기울일 수도 있는 거고, 돈도 안 들고 그렇게 하면 또 대리비도 쓸 일도 없고, 또 기분 좋게 취하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 가정적인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일석몇조가 되는 겁니다. 돈도 안 쓰게 되니까. 솔직히 밥을 같이 먹고 술을 같이 먹어도 또 다른 인맥들과 만나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뭐 얘기할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분위기도 좋고 술맛도 좋습니다. 실제로 엄청 친해지게 되거든요. 뭐 오늘은 18단지 1801호에서 먹었으면 내일은 뭐 17단지에 있는 1702호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앞에 있는 술집이 과연 그 장사가 될까요? 홈쇼핑에 남편 좋아하는 갈비탕이나 애들 좋아하는 뭐 치즈 듬뿍 들어간 돈가스가 뜨게 되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또 공동구매를 하고, 이번 주에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살 거 없냐고 또 물어보는 거고요. 과일이든 고기든 여러 개 사가지고 박스대로 사가지고 또 뿜빠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동네 마트가 그게 될까요? 진짜 그야말로 편의점만 좀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는 그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초보 창업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분들은 아마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값으로 그 입주민들의 자산을 통한 소비력 사이즈를 확인하게 되고, 또 세대수가 많으니까 또 세대수를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수요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아파트 입구로 저녁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유동을 보고서 저 사람들 중에서 10% 정도만 우리 거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이건 장사가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부푼 꿈을 안고 내 가게를 오픈을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사람은 많은데 내 가게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아파트 상권에 들어갈 때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생활 패턴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될 거예요. 요즘은 대리 음주 단속도 엄청 심해져 가지고 아침까지 대리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귀가 시간은 빨라질 거고, 점점 더 가족들끼리 먹고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끼리 먹고 이런 문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월급은 뻔하고 주 50시간에 저녁 시간은 많고 돈 쓸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껴가지고 또 남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일도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평소에는 지독히 아끼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가까운 동남아라도 가가지고 사진이라도 한 번씩 바꿔 와야 되잖아요. 명색이 좋은 회사 다니는 남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파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스타에 올릴 만한 그런 여행도 가끔씩은 하고 살아야 이게 또 체면이나 이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좀 자랑도 하면서 어쨌든 내가 그렇게 지독하게 사는 그런 나의 지독한 일상이 또 감춰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권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초저가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메뉴 3개 정도 시켜도 1만 원 정도에 끝낼 수 있다면 아마 그 집은 박 터질 거예요. 어쨌든 평소에 먹는 걸로는 쥐어짜야 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수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렇게 3개 합쳐가 한 10,000원 정도에 팔면은 정말 아주머니 4-5명 와서도 그 3개로 다 때우고 갈 정도로 다 정말 지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기사식당을 기사님들만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사식당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집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새로운 그런 아파트 상권, 신도시 상권, 젊은 층이 많아서 카카오톡, 단톡방이 활성화된 상권, 이웃사촌 경제가 활발한 그런 상권에서는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초보 창업자분들이 그곳에다가 창업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